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는 이렇게 중요한 지표들 우리가 짚고 넘어가고, 사실상 12월 달 한 달간 뭐 증시의 그 성적표가 이번 주에 다 판가름이 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2월 미시간대 장단기 기대 인플레이션 급락 소비심리 개선. 자, 이렇게 보시면은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이 급락했다는 겁니다. 기대 인플레이션, 연준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좋게 나왔다는 거. 그래서 지금 요 지표만 봤을 때는 시장이 좋겠구나, 골디락스겠구나,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렇게 보시면 뭐 12월 소비자 심리 지수 예비치도 이전보다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물가도 떨어져 가고 있고 소비 심리가 전체적으로 살아나고 있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소비 심리가 전체적으로 둔화되고 있다는 거. 자, 연준 내년 초 금리 인하 기대감에 제동 걸 수도. 이따가 이제 3일 뒤에 발표되는 우리 12월 달 FOMC 회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뭐라 그럴까, 좀 다른 얘기를 드릴 겁니다. 다른 방송이랑은. 그래서 좀 얘기를 드릴 거고, 지금 시장이 너무 좀 과도하게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다. 그리고 기대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3월부터 금리 인하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최근에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좋게 나오니까 3월 달에 60몇 프로였던 금리 인하 기대감이 거의 한 40% 가까이 빠졌어요. 40%대로 빠지면서 아니다, 3월 달에 안 되겠다, 5월 달에 되겠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계속해서 뭐 좋은 지표라던가 이거 금리 세게 가야겠네 이런 식으로 하면 계속해서 밀립니다. 그리고 12월 달에 FOMC 하면은 이제 그 다음에 가장 빠른 게 2월 1일이기 때문에 한 2달 가까이 여유가 돼요. 12, 1, 2, 한 3달까지는 안 되고 한 2달 정도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투자자들이 이제 미리 이렇게 텀이 길면은 무조건 금리 인하 뭐 빨리 가야지 뭐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자산시장 접근하면 큰 코 다친다는 거. 자, 금리 결정 임박, CPI 부동산 침체. 이번 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주. CPI도 있고, FOMC 회의도 있고, 중요한 지표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이따가 일정 한번 짚어드리면서 자세하게 한번 짚어드릴게요. 미국 강한 고용의 달러 매수, 환율 1310원 중반대로 상승. 지금 뭐 지표가 다시 강하다 보니까 달러까지 다시 강세로 돌아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원달러 환율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죠. 1316원까지. 이러다가 금방 1330원 또 1350원 또 가는 겁니다. 원달러 환율. 그래서 중국의 회복 속도가 느리면 느릴수록 우리 한국도 느릴 수밖에 없다는 거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거. 자, 2520선 갇힌 코스피, 기간 외인 동반 팔자. 이렇기 때문에 제가 작년 연초부터 웬만하면 주식 하시는 분들은 국내 주식보다는 미국 주식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현재 같은 거시경제 상황 돌아가는 걸 보면은 자금이 미국으로밖에 몰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한국이나 물론 미국에 좀 몰리다가 금리 인하 좀 그 기대감이 이제 형성되면서 이제 신흥국으로 자금이 쏠리겠구나. 쏠린다고 하면은 한국 같은 이런 수출 위주의 국가들이 아니라 누구한테 쏠리냐면은 뭐 브라질, 인도네시아 이런 국가들 공통점이 뭘까? 남미 국가들. 요게 우리 배웠던 것들이랑 다 접목이 되는 겁니다. 블록 경제 시대에서는 원자재가 많은, 자원이 많은 이런 강대국들이 힘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왜? 갑이야. 우리가 제로금리 때는 누가 더 싸냐? 내가 그 제품을 이제 다른 국가들한테 공급을 받고 싶어. 제로금리 때. 그러면 A라는 기업과 A라는 국가와 B라는 국가 서로 마진이 싼 거, 제품이 질이 좀 더 좋은 거. 그러면 본인들의 환율을 어떻게 돼요? 높인 다음에 저렴하게 수출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다르죠. 지금은 다릅니다. 왜? 지금은 가격이 먼저가 아니야. 내가 친하지 않으면 블록 경제가 그 블록끼리 서로 친하지 않은 블록의 형성이 되어 있으면은 받고 싶어도 못 받아. 그럼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꾸준히 받을 수 있는 계약이 좀 더 중요한 겁니다. 약속이. 이해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블록 경제 시대에서는 원자재, 자원 강대국들이 더 유리하다. 훨씬 더 힘을 더 발휘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신흥국이 좀 증시가 많이 오른다. 그러면
지켜보시면 됩니다. 걔네들이 왜 오르는지. 브라질 지금 미친 듯이 올라가죠. 남미 애들, 인도네시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특수성이 있는데 얘네들은 이제 미국의 좀 이런 지원들, 그렇죠. 엔저 현상으로 인해서 또 일본 증시에 또 자금 들어오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일본 같은 국가들은 좀 예외로 빠지더라도 나머지 이제 원자재들 강국, 얘네들은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 또 원자재도 많이 없기 때문에 수출할 수 있는 환경, 전체적으로 거시경제가 회복되고 좋아야 우리도 살아납니다. 그때는 우리가 제일 먼저 큰 폭으로 반등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당장 힘들다는 거, 국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자, 중국 부진이 호재, 유가 하락에 원자재 값 안정, 수입 감소가 힘 실려. 자, 지금 보시면은 지금 중국의 디플레이션이 우려가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이번에 그 중국의 CPI가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하락해서 나왔어요. 그러면서 야, 중국에게 소비가 줄면 전체적으로 좀 줄겠다. 그래서 원유 가격 하락하는 게 원자재 값도 그렇고 이게 오히려 더 좋은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보통 경기 침체 직전에 우리가 좀 시그널로 알 수 있는 게 유가가 빠지고 원자재 가격이 빠집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니켈 가격 보시면 돼요. 니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기차 얘네 세터만에 좀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 니켈 가격이 완전 밑바닥입니다. 국제유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국제유가는 우리가 조금 다른 시선으로 볼 수도 있는 게 뭐냐면, 소비가 조금 뭐 떨어졌다 라고 안 볼 수도 있어요. 왜냐, 지금 같은 상황에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 계속해서 공급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오펙 플러스에서도 지네끼리 지금 치고받고 싸우고 있죠. 개별적으로 감산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진짜 단순히 수요가 줄어서 국제유가가 빠진다? 그럼 정말 걱정입니다. 맞아요. 근데 지금은 수요만 빠진다고 우리가 해석할 수는 없다. 전체적으로 공급도 늘고 있고 수요도 조금씩 줄고 있다. 그래서 아직 뭐 우리가 국제유가 떨어지는 것만 딱 보고 경기 침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거. 그래도 우리가 유의 깊게 계속해서 보셔야겠죠. 트럼프 AI 행정명령 백지화 공약, 취임 첫날 부술 것. 지금 각종 매체들이 이제 어떤 얘기들을 하냐면, 트럼프가 당선되면 와, 우리 한국의 뭐 배터리 어떻게 되고 바이든 통해서 투자했던 이런 기업들은 어떻게 되냐, 걱정들이 지금 나날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 가족분들은 어떠신가요?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지금껏 여태 보지 못했던 금융시장을 보게 될 겁니다. 거시경제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많이 바뀔 거예요. 바뀌고, 사실 우리가 좀 막 우려하는 것만큼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어요. 뭐 IRA 법안 뭐 폐지하고 뭐 하고 하는데, 보통 이제 IRA 그 법안이라던가 이런 바이든이 정책을 했던 이 법안 중에 공화당의 자금줄, 텃밭들, 이런 것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막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막 100% 막 다 바뀌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지금 상황과는 굉장히 많이 좀 변할 거다. 그래서 이런 정치적 불안성이 아마도 내년에 우리 시장의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주식도 그렇고 코인도 그렇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K배터리 큰일 났다. 승률 80%. 트럼프 돌아오면 벌어질 일. 이렇게 계속 걱정하고 있는 거야 지금. 자, 중국 11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0.5%. 3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하락.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 CPI, 이래서 지금 중국의 회복 속도도 지금 계속해서 느려지고 있다는 거. 자, 중국도 이슈 나왔네요. 남중 국해에서 합법적인 작전 수행, 필리핀의 엄중 항의. 남중 국해 계속해서 부딪히죠. 이거를 가져가는 거에 따라서 앞으로 그 심해 속에 저장되어 있는 이런 원자재부터 시작해서 광물들 뒤집어진 거 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다 돈이기 때문에 당연히 놓칠 수 없죠. 중국도 그렇고 필리핀도 그렇고. 계속해서 남중국해 여기서 분열이 나오는 겁니다. 트러블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치적인, 이런 지정학적 위기가 또 우리 금융시장에 또 좋지 않다는 거. 그래서 이게 뭐 확전이 돼서 뭐 주식이 막 떨어진다 라기보다도 이런 것들이 하나씩 다 쌓여서 내년 뭐 어느 시점 이후에 빠진다고 하면은 그때 또 작용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지켜보시면 된다는 거, 자, 말씀을 드리고. 자, 중국 원전 필수 원재료인 우라늄 공급망 장악 시도. 올해만 70% 가격이 뛰었다.
자, 지금 우라늄 사재기도 그렇고, 해당 이제 종목들, 원자재를 이제 한국이랑 일본에 수출을 금지하는, 중국에 좀 이렇게 속 좁은 보복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한국이 회복되기 힘든 겁니다. 자,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미워. 왜? 한국과 일본이 왜 미울까? 중국 입장에서. 미국 쪽에 붙어가지고, 우리를 계속해서 배척하네? 그러면 중국이 할 수 있는 거 최대한 해야겠죠. 지네들이 수출권 갖고 있는 것들, 시장 점유하고 있는 것들, 수출 금지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이랑 뭐 중국만 한 게 아니라 뭐 다른 국가들도 해. 근데 실질적으로 봤더니 한국이랑 중국한테만.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게 고래 싸움에 뭐 새우등 터진다고 뭐 그런 것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이런 시기만 지나가면 나중에는 이제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굉장히 큰 수혜를 받게 될 겁니다. 우리가 안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면 너무나도 안 좋을 수밖에 없고, 또 그거를 장점으로 살려서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이것보다도 좋은 게 없어. 미국과 중국이 싸우면 싸울수록 물론 한국도 피해는 보겠지만 그래도 탈출로가 있다. 왜? 중국과 미국에 서로 직접적으로 물건 못 들어가죠. 그러면 한번 거쳐가는 국가가 필요합니다. 관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나 뭐 멕시코나 이런 중국계 기업들이 물건을 넣었다가 미국으로 가는 이런 시스템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관세 수혜국으로 우리 한국이나 멕시코 이런 국가들 좋아 보인다는 거.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일정 한번 짚어 드릴게요. 자, 일정 한번 짚어 드릴게요. 자, 이번 주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요거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자, 12월 12일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 내일 발표됩니다. 내일 10시 반이죠. 그래서 지금 이전보다는 좀 낮게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예측이 이제 3.1%인데 이렇게 정리하니까 조금 더 깔끔하죠? 이전보다. 채팅창을 좀 꺼드려야 될까? 나도 좀 나와야겠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저번 달이 3.2였고 3.1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헤드라인 CPI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근원 CPI, 식량이나 뭐 휘발유라던가 에너지 가격 제외한 변동성 심한 것들, 얘네들 제외하고 이제 4%대 마의 4%죠. 밑으로 내려가냐 안 가냐, 그거 차이입니다. 그래서 근원 CPI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게 중요할 것 같고, 생산자 물가지수 다음날 발표됩니다. 10시 반. 그리고 우리 대망의 연준 금리 결정, 요건 이따가 말씀드릴 거니까 아껴 놓을게요. 그리고 그 다음날, 그 같은 날 발표되는 게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유로존도. 유로존 금리 결정. 그리고 소매 판매 지표, 그리고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고용 지표까지. 그리고 19일날 유로존 소비자 물가지수 CPI. 그리고 21일날 미국 GDP. GDP도 중요하겠죠. 만약에 GDP가 높게 나온다, 그러면 금리 인하 기대감은 점점 줄어들 겁니다. 자, 근원개인 소비 지출 이거 발표되고 신규 주택 판매까지 발표되면 12월 달에는 끝나죠. 이번 주가 또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 크리스마스 때 미국 증시는 이틀 동안 휴장입니다. 이틀 동안 휴장이면은 12월 18일 이후에는 장이 열리는 게 거의 열흘도 안 돼. 거의 한 8일, 7일, 열흘도 안 되기 때문에 사실 12월 14일 날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어떤 얘기를 하는 거에 따라서 12월 달에 그 한 달에 향방이 걸려 있는 겁니다. 12월 연말 뭐 산타랠리 14일 날 다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그래서 이번에 FOMC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CPI 좀 내일 말씀을 드려볼까? 잠시만요. 자, 내일 발표되는 CPI는 뭐 헤드라인 CPI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크게 의미가 없고 근원 CPI가 중요할 건데,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는 예상치가 지금 근원 CPI는 살짝 올라갈 거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원 CPI는 소폭 상승할 것 같고 헤드라인 CPI는 그렇게 크게 변동 없을 것 같다. 그래서 2%대 나오면 뭐 시장이 좋아는 하겠지만 그래도 근원 CPI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아마도 내일 발표되는 거 근원 CPI 뭐 조금 높게 나오더라도 크게 시장에서 뭐 충격을 받거나 그럴 것 같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아까 FOMC 때 14일날 이거 중요한 부분이 또 뭐냐면 점도표 있죠.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점도표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
이 점도표가 또 중요한 게 뭐냐면 369, 12죠. 이렇게 올해는 어차피 금리 동결할 거 다 알아. 시장 투자자들이 다. 그럼 점도표에서 뭐를 알 수 있냐면 중간값을, 기준금리의 중간값을 알 수 있는데 내년도에 연준이 생각하는 금리 인하 몇 번 할 건지, 그거 몇 번 할 건지 그거 보여질 겁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핵심이라는 거. 그래서 이번에는 제롬 파월 연준의장 멘트, 그리고 점도표에 내년 금리 인하 몇 번 할 거야, 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이번 주 재무부 국채 발행 있습니다. 오늘 새벽 넘어가면은 3년물이랑 10년물 있어요. 그리고 내일 화요일 날 30년물이 있습니다. 30년물. 그래서 아마도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또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총 1080억 달러. 우리나라 원화로 142조 5천억입니다. 우리 한국은 또 엊그저께 뭐 7천억 한다 그랬는데 사이즈가 다르죠. 142조예요. 근데 가장 걱정인 게 뭐냐면 3년물 오케이, 10년물 살짝 의아해, 30년물 큰일 났다. 장기로 가면 갈수록 힘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3년물은 괜찮을 것 같은데 10년물까지 그냥 그럭저럭. 30년물이 걱정입니다. 안 팔릴 것 같아서. 안 팔린다는 건 재무부가 팔기 위해서 국채금리를 올려줘야겠죠. 발행금리를. 국채금리 다시 급등해서 주식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요거.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는 이렇게 중요한 지표들 우리가 짚고 넘어가고, 사실상 12월 달 한 달간 뭐 증시의 그 성적표가 이번 주에 다 판가름이 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well, that don't make it better.